예, 안녕하십니까.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입니다. 사랑합니다. 예, 토요일, 휴일 잘 보내시고 계십니까? 금요일 날 삼성전자는 많이 올랐지만, 예, 간밤에 미국 장이 와장창창 내려앉았습니다. 그 중에 아마존이 14%가 빠졌어요. 아마존 빠지면서 뭐 애플 3% 가까이 하락하고 미장이 많이 안 좋아요.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미국장을 뒤흔들었던 아마존 이야기를 좀 하면서 미국 시장 전체의 흐름과 삼성전자까지 같이 연결해서 제가 사실 미장 이야기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많이는 하지는 않았지만 요거는 좀 뒤에 있는 이야기, 남들이 잘 안 하는 이야기를 좀 해드려야지 될 것 같아서, 왜냐, 삼성전자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속 시원하게 아무도 안 하는지 못 하는지 모르는 그 이야기 여러분들에게 좀 전달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아마존이 2021년, 2022년 여기 실적을 보시면 매출액은 늘었어요. 매출액은 거의 한 7.3% 늘었는데 적자 전환했죠.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아마존 큰일 난 거 아니야? 아마존 수익이 이렇게 줄어든 거 아니야? 이런데 우리가 좀 더 들어가 볼 필요가 있다. 그리고 이렇게 딱 이것만 보면 조금 더 아시는 분은, 여기서 조금 더 아시는 분은 아마존은 아마존 웹 서비스, 아마존 클라우드 서버 하는데 아니야? 적자 전환하면, 아마존이 적자 전환하면 아마존 서버 시장이 안 좋으면 삼성전자 메모리 반도체 이거 또 안 좋은 거 아니야? 뭐 그렇게까지도 생각하시면 그나마 또 많이 들어가신 분이다. 많이 조금 더 아시는 분이다. 제가 그런 것까지 속 시원하게 좀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전 세계 최고의 기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. 2001년에 닷컴 붕괴 이후에 2021년 만에 최저 매출 증가율을 기록을 했어요. 영업이익도 반토막이 났고 순이익은 마이너스로 돌아섰죠. 그래서 근데 여러 가지 이슈가, 그 아마존의 문제는 아니에요. 뭐냐면 전 세계에 이제 공급망 차질이 발생하고, 중국 같은 경우에 봉쇄하고, 러시아, 우크라이나 침공하고, 난리가 아니지 않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아마존이 폭락을 했는데 14% 빠졌어요. 여기서 우리가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, 자, 첫 번째, 아마존이, 폭락을 했지만, 여러분께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. 상품 매출은 565억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에 575억 달러, 1년 전 1분기 하고 비교하면 줄었어요. 그건 줄은 건 맞는데 다들 아시는 것처럼 중국이 생산을 하고 전 세계에 파는, 어떻게 보면 전 세계의 공장이 문을 닫았기 때문에 매출이 준 건 당연하죠.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고민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, 만약에 아마존이 어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중국 봉쇄로 공산품 생산과 조달에 타격을 입었다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, 클라우드 서비스인 아마존 웹 서비스까지 클라우드 서비스도 매출이 줄었나, 그걸 볼 필요가 있죠. 삼성전자 입장에서는. 그런데 클라우드 서비스의 아마존 웹 서비스 매출은 36.5%, 전년 대비, 1년 전 대비 36.5% 증가를 해서 그나마 아마존 웹 서비스가 실적이 좋아진 겁니다. 매출 증가 폭이, 공산품은 줄었지만 매출이 이렇게 상승한 거에 가장 큰 이유는 아마존 웹 서비스의 증가폭이 상당히 컸다. 그 부분 여러분들에게 이런 어떤 디테일하게 들어간 시야가, 분석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아니, 백만장자님, 그런데 좋아요. 아마존 웹 서비스 때문에 매출이 늘어난 건 좋은데 이렇게 적자를 많이 전환된 이유가 뭡니까?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. 저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고 있는데, 자, 이 부분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자, 아마존이 손실을 낸 건 2015년 이후 7년 만이죠. 그런데 여기서 뚜껑을 좀 열어서 들어가 보면 전기차 업체 리비안이라고 있어요. 리비안. 여기에 대한 투자 손실이 76억 달러를 반영한 게 주요 원인입니다. 그래서 아마존 같은 경우에 2019년도에 배송 트럭을 전기차로 교체하면서 리비안
예, 이 전기차 업체입니다. 리비안에 7억 달러를 투자를 했는데 현재 지분율이 한 18% 정도 돼요. 근데 1분기 리비안 주가가 거의 한 50% 폭락하면서 평가 손실을 입었죠. 지금 리비안뿐만 아니라 미국 주식도 웬만한 주식, 뭐 우리가 좋아하는 IT 회사 주식도 40% 50% 기본으로 다 빠졌습니다. 여러분 조금 버티다가 결국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가 전 세계 최고는 아니지만 삼성전자만한 종목도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, 결국 위기가 닥치고 빠질 때가 되면 조금 늦게 빠지고 먼저 빠지는 차이뿐이지 빠질 때 되면 다 빠진다는 거예요. 비슷한 비율로. 그래서 여러분들께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빠진 이유가 본인들이 투자한 부분에 대한 지분율에 대한 주가 폭락 평가 손실 부분이 많이 반영을 했다. 그 부분 물론 많이 반영을 했고, 아마존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의 봉쇄로 인한 그런 여러 가지 악재로 인해서 매출이 좀 줄었는데, 공산품 매출이 줄었는데 전체 매출은 늘었다. 왜? 아마존 클라우드 서비스인 아마존 웹 서비스의 매출이 전년 대비 36.5% 증가했기 때문에, 자, 아마존 웹 서비스가 좋다는 것은 삼성전자 실적이 좋다. 그래서 아마존 같은 경우에 매출이 늘고 매출이 조금 늘었지만 순이익이 줄었는데, 삼성전자는 매출도 늘고 순이익이 많이 증가했던 이유가, 아마존과 삼성전자의 차이점은 이런 것 때문이다. 서버 시장은 아무리 시장이 안 좋아도 B2B잖아요. 기업 대 기업의 거래에서는 특히 이제 서버 클라우드 쪽 시장은 전혀 외풍을 타지 않기 때문에 계속 성장한다. 그리고 봉쇄해도 인터넷은 봐야 될 거 아닙니까? 그래서 아마존 웹 서비스는 좋았다. 자,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미국장에 이런 뭐 폭락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월요일날 영향을 받을 겁니다. 영향을 받을 건데, 그냥 아이고 4% 아마존 14% 빠졌네, 삼성전자 큰일 났네, 이거 하고 내가 아마존이 왜 빠졌는지, 아마존 매출이 왜 이렇게 증가했는데 이 증가폭이 어디서 나왔는지, 이러한 것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장을 바라보면, 이게 매크로 지표인지 아마존 개인의 지표인지 문제인지도 알면 흐름이 우리가 보인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아마 이 지금 바닥 상황, 저는 이 내용이면 어떻게 보면 장이 좋은 상황이면 아마존 크게 문제 없을 수도 있어요. 왜냐, 이게 매크로 지표이기 때문에, 단기 문제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, 지금 문제는 뭐냐면 아마존이 14% 폭락하니까 그만큼 투심이 안 좋다는 거죠. 이 하락장 끝자락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그런 어떤 투심 상태입니다. 자, 근데 이제 아마존만 빠진 건 아니죠. 애플도 3% 가량 하락을 했습니다. 애플은 장 마감 후에 예상치를 웃도는 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지만, 회사가 공급망 차질로 이번 2분기에 약 40억에서 80억 달러 가량의 매출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죠. 애플뿐만 아니라 인텔, 마이크로소프트, 알파벳, IT 기업 주가들이 줄줄이 하락을 했습니다. 4% 내외 정도로. 최근에 중국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, 근데 인텔 주가가 한 7% 가량 떨어졌어요. 인텔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공급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본인들이 또 못 받을 것 같아. 애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.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 매크로 지표고 시장은 이미 다 예상했던 부분이기 때문에, 이런 지금 상황에서의 변동성은 우리가 이 바닥에서는 여러분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빠지면서 바닥 근접에서는 변동성이 상당히 심하거든요. 급등락이 심합니다. 고점에서도 마찬가지고, 저는 여러분들에게 아마존을 우리가 보면서, 애플을 보면서 이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의 핵심은 어디다? 중국의 공급망 차질이다. 그 문제는 뭐다? 시간이 지나면 해결된다. 그리고 주가는 항상 현재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의 문제까지도 같이 그런 부분을 반영한 것이고, 지금은 이제 3분기, 4분기를 봐야 될 시점인데 그게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.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였습니다. 사랑합니다, 여러분.